안녕하세요. 이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조현민입니다. 금주에 핫했던 사회경제 이슈들을 더 깊게 알아보고 투자에는 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관련 정보들을 전해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위키트리 김하민 기자님과 또 이트렌드 박창윤 이사님 함께 모셨습니다. 자, 이번 주 주목해보면 좋을 헤드라인 뉴스 3개, 그리고 다음 주 경제 관련 정보 소식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전달을 받아볼까 합니다. 우리 기자님, 첫 번째 뉴스 전해주시죠. 네, 경구용, 그러니까 먹는 형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40만 명 분량이 내년 2월부터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라는 소식인데요. 화이자는 최근 미국 현지 시각으로 5일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코로나 감염자의 입원 비율을 85% 정도 줄인다는 임상실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10월에 이미 또 다른 미국의 제약사 머크앤컴퍼니가 먹는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의 임상실험 결과를 공개했었는데 이번 화이자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치료 효과가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월에 도입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아니다, 좀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도입 시기는 어떻게 볼까요? 9월과 10월에 머크와 화이자에서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번 달로 계약이 다 마무리가 되게 되면 이르면 1월에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머크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차례씩 4알 총 닷새 동안 먹어서 40알을 아니네요? 40알을 먹어야 하고 이제 화이자의 치료제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에는 하루 2차례 3알씩 닷새 동안 30알을 복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많은 양의 알약을 먹기 때문에 실제 가격은 미국 달러로 700달러가 예상되는데 한국 돈으로는 80만 원 선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제 정부에서는 국민 부담이 없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치료제 도입이 돼서 일상 회복이 빨라지는 건 정말 좋지만 사실 우리 국내 바이오 기업들은 울고 있다. 셀트리온이나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들 있잖아요. 이 국내 제약 바이오 종목 주가가 또 이로 인해서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글로벌 제약사보다 한 발 앞서서 이제 이런 부분 관련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나 그리고 이런 항체 치료제를 비롯한 이런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백신에 대해서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를 했지만 글로벌 제약사가 여기에 먼저 깃발을 꽂아버리고 이와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수입을 하게 된다면 이미 시장을 뺏겨버린 상황에서 개발을 했다 손치더라도 이와 관련돼서 정부에서 일부 소비를 해줄 뿐 이와 관련된 시장이 형성되지 않으면 비싼 개발료 이런 부분 내놓고 관련 기업들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판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돈을 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민간 기업들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로 인해서 이번 주에 시장 반응이 세게 나왔었죠. 당장 우리나라 치료제 하면 딱 하나예요. 지금 항체 치료제 관련 셀트리온 많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코로나로 접하게 됐었을 때 지금 부작용이 우려있는 백신보다는 내가 아프면 그때 가서 치료제 먹겠다 이런 쪽으로 되게 된다면 이런 백신 관련된 종목들도 투심이 흔들리고 향후에 이런 다른 실적이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그에 따라서 모더나와 이런 위탁 생산 계약 맺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또 크게 흔들리는 모습도 같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두 번째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인데요. 요소 자체는 농업용으로 쓰일 때 비료로 사용이 되고 산업용과 차량용 요소는 정제수와 혼합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요소수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요소는 생산하고 있지 않지만 요소수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소 원자재 자체의 수입에 차질이 생겨서 품귀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산업계 등은 사실 이달 중순부터 이르면 요소수 공장은 가동을 중단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했었는데 사실 며칠 동안 정부의 노력으로 2-3달 분량의 필요량은 이미 확보가 되어서 급한 불은 꺼진 상황입니다.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 자체가 97% 요소수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을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너무 의존돼 중국 의존도가 너무 심한 부분, 이런 부분이 너무 큰 것 같고 이거를 지금 뒤늦게나마 다변화시키려는 노력 이런 부분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뭐 베트남에서 수입을 하겠다, 러시아에서 수입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관계도 있고 이와 관련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몇 년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당시에 우리나라 자동차 공장이 멈춰선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차량은 반도체 때문에 지금 멈춰서는 모습이 올해 내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 당시에는
와이어링 하네스라고 해가지고 이런 전기 다발 있잖아요. 전기 다발 같은 경우가 이게 공급이 안 되어가지고 갑자기 우리나라 자동차, 현대차, 기아 공장이 멈춰선 적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와이어링 하네스라고 하는 많은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전선 다발이에요. 근데 이 전선 다발이 거의 전량을 중국에서 수입을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딱 정확하게 그러한 모습이 이번에도 시장에서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중국과 지금 호주 간의 무역 갈등이지만 비단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 이런 부분은 이제 시장에서 만성 질환처럼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럴 때마다 관련된 종목들이 한 번씩 툭툭 튀어 올라가는 게 또 시장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 또한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그럼 국내에서는 요소수 관련해서는 또 어떤 종목들이 뭐 상승한 게 있나요? 워낙 많아요. 지금 보면 국내에서 이제 요소수 관련되어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롯데정밀화, 아모니아 네. 1위 업체죠. 화학 업체 중에서. 네. 최근에 최근에 수소 관련주로서 리레이팅 되기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요소수 관련해가지고 롯데정밀화학이 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쪽에서 유록스라는 이런 요소수 관련된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쪽이 국내 시장 점유율의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롯데정밀화학이 수혜주로 꼽히고 있고요. 이쪽이 좀 무겁기 때문에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친구로서 지금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KG케미칼이라든지 효캠스 이런 종목들이 한 축에서 움직이는 모습이고 아까 이게 요소수뿐만이 아니라 요소 비료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남해화학, 대유 뭐 이런 종목들이 여기에 관련주로서 최근에 대장주로서 언급이 되는 쪽입니다. 중국과 호주 간의 갈등인데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 이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꼭 공식처럼 올라오게 되는 유니온 머티리얼즈 이런 희귀금속, 희토리 관련된 이런 종목들로 같이 불똥이 튀는 모습이었고 여기에 더해서 이런 것들이 공급 문제가 장기화되었었을 때 또 문제가 겪을 수 있고 중국 의존도가 높은 알루미늄이나 알루미늄, 마그네슘 같은 이런 종목으로 포스코, 엔텍, 아진산업 같은 경우가 이번 주에 반응이 나왔어요. 즉 이런 종목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는데 그에 따른 제가 머릿속을 스치는 여기에 따른 답은 앞서 말씀드렸죠. 이 또한 또 지나갈 것 같아요. 지나가면서 하나의 테마성으로서 시장에서 또 수혜주 찾기 이런 부분 나오고 있는데 투자하실 때 다수 시청하시는 투자자 여러분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많이 따를 수 있는 다수 종목들이 눈에 보이네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소식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한국 출시 소식인데요. 네. 출범 2년 만인 올해 같은 날 이제 한국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디즈니 플러스. 디즈니 예전에 기억하시죠?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겨울왕국 진짜 10번도 넘게 봤어요. 저는 연식이 좀 있어서 일요일 네? 아침에 했던 디즈니 만화동산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 디즈니가 이제는 또 뭐 OTT 서비스까지 한다고 하니 네.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그동안 한국 OTT 시장의 상황은 또 어땠는지 이 부분 한번 들어봐야겠는데요. 어땠나요? 네, 그동안 국내 OTT 시장은 넷플릭스의 독주를 이제 웨이브와 티빙이 견제하는 구도였습니다.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으로 전 세계적인 흥행에 이입어서 최근 점유율을 47%까지 올렸고요. 이어서 웨이브, 티빙이 각각 19, 14%의 순서로 1강 2중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OTT 시장에 아직 네. 진출하지 않은 글로벌 OTT들이 있어서요. 네. HBO 맥스라던가 아마존 프라임 등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오징어 게임으로 이제 K 콘텐츠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서 넷플릭스에 대항해서 디즈니 플러스가 어떤 성과를 보이는지에 따라서 이제 다른 글로벌 OTT들의 행보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어린이 콘텐츠만 좀 강화되어 있는 상황인 건 맞는 거잖아요. 사실 이른바 좀 게임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디즈니 플러스가 이름은 디즈니지만 그 안에 많은 컨텐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즈니 애니메이션, 픽사 애니메이션, 마블 어벤져스 시리즈, 스타워즈, 내셔널 지오그래픽 등 되게 풍성한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점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넷플릭스만큼 디즈니 플러스도 오리지널 컨텐츠를 선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알려진 바로는 이제 제작비 500억 원 규모의 대작 무빙을 만들고 있는데 이 작품은 웹툰 작가 강풀의 동명의 웹툰 작품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컨텐츠로 킹덤 시즌2를 제작했었던 박인재 감독이 연출을 맡아서 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차균행님은 아이를 키우고 계시잖아요.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 하나만 결제를 해야 된다면 어떤 컨텐츠가 더
유리할까요? 사실 아이 생각을 하면 당연히 우리가 디즈니 플러스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선점 효과는 무시 못해요. 이미 저는 이와 관련되어서 넷플릭스 관련돼서 구독을 해서 보고 있고요. 물론 아이 있는 집에서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겨울왕국 이런 부분이라든지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마블 컨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싶죠. 네. 근데 딱 이거 하나만을 위해서 제가 디즈니 플러스를 지금 구독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좀 냉정한 아빠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냉정한 아버님의 이야기를 들어봤고 초기 그럼- 깃발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렇게. 그럼 우리 증권가에서는 어떤 반응인가요? 일단 시장에서 반응 자체는 사실은 있어야 돼요. 근데 있어야 되는데 그 기대감이 많이 최근에는 희석이 되는 분위기예요. 앞서 이런 K 컨텐츠 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맞아요. 기존에는 컨텐츠 하면 기존에 우리나라 공중파 방송 3사가 장악을 하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TVN이라는 종편이 나오면서 그쪽이 장악을 하고 있는 이러한 판이었어요. 즉 이쪽을 틀어줄 수 있는 플랫폼이 장악을 하고 있는 쪽이었었죠. 근데 최근에는 플랫폼 같은 경우가 경쟁이 격화돼 버린 거예요. 이제는 이 부분이 경쟁의 격화로 인해서 가불관계가 역전이 됐어요. 어디로? 우리나라 제작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존의 플랫폼보다는 이런 컨텐츠 프로바이더들이 한마디로 대박을 친 거예요. 기대감이 올라왔던 거죠. 유라든지 쇼박스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 제이 컨텐트리, 에이스토리 등등등등 사마 네트워크스 등등 관련된 많은 종목들이 기대감이 올라왔어요. 근데 오징어 게임은 기대감을 좀 이어가 줘야 될 차기 텐트폴 드라마였던 지리산이 그 기대감을 많이 희석시켰죠. 물론 이쪽은 넷플릭스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국판 넷플릭스라고 하는 IT 쪽에 들어갔어요. 오히려 이번 주에 오징어 게임 2 제작한다더라. 이래서 뭐 쇼박스 같은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반응이 나오는 모습을 보았었을 때 뭔가 실체를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 이런 부분보다는 시장에서는 차기 그러면 오징어 게임을 뒤를 이을 글로벌 히트작이 뭐가 될 것인가? 그에 따라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어려운 게 이런 드라마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작품이라는 게 네. 많은 제작비가 투입이 되고 인지도 있는 이런 글로벌 스타들이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뚜껑을 딱 열어보기 전까지는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누구도 몰라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복불복이에요.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그러면 이와 관련되어서 그 다음에 있을 대작이 뭔가 그 일정에 대해서 체크를 하게 되는데 제이 컨텐츠 쪽에서 이제 제작을 하게 되는 지옥이죠. 지옥.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서 이게 대박이 지옥에서 컨텐츠주가 다시 한번 부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옥을 맛보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릴 수도 있는데 지옥 그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쪽이 바로 제이 컨텐츠 쪽이니까 이 컨텐츠 흥행 성공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 이쪽이 네. 또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급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점검을 하시면서 우리나라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관심 가져보면 좋을 일정들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인 15일에는 네. 중국 베이징 증권거래소가 정식 출범하는데요. 상하이와 선전에 이어 중국 본토에서 개설되는 세 번째 증권거래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로 돌아와서 살펴보면 목요일인 18일에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질 예정이기 때문에 증시시장이 개장 및 폐장 시간이 각각 1시간씩 늦춰질 예정이고요. 또 같은 날인 18일에는 공공분양 3차 사전청약 공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하남, 교산, 과천, 주암, 시흥, 하중, 양주, 회천 등 4천여 가구가 여기에 포함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9일에는 창윤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지옥이 개봉되는데요. 오징어 게임의 흥행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우리 이사님은 다음 주 일정 중에 좀 이 눈여겨볼 만한 어떤 투자 일정이 있을까요? 일단 다음 주면 실적 시즌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15일이 걸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3분기 실적 시즌 이런 부분 마무리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볼 것 같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지옥 관련해가지고 오징어 게임은 흥행을 이어갈 수 있을지 컨텐츠 관련주 다시 한번 K 컨텐츠, K 드라마가 다시 한번 힘을 내주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이었는데 두 분께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우리 기자님 어떠셨을까요? 엄청 떨렸습니다. 근데 네.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네요. 기자님께서 네. 직접 또 기사도 쓰시고 하는 기자님께서 이렇게 직접 워딩해 주시는 거 이런 거 들어보니까 되게 새로웠어요. 왜냐면 항상 이런 거 텍스트나 활자로 이런 것들 접하다가 직접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말씀을 해 주시니까 좀 더 여기에 대해서 공부할 때 깊이 있게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새롭게 공부하는 부분 이런 것도 있어서 좀 새롭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앞으로도 이렇게 매주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